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박진영입니다. 이번 뉴요커 이야기에선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을 소유한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명품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유명 도시의 명품 거리에 부동산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는 지난해 12월 맨해튼 5번가의 빌딩 두 채를 8억 3,500만 달러에 인수했고,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 케링 그룹도 올해 1월 같은 지역에서 9억 6,300만 달러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케링은 14억 달러 가량을 주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에 있는 한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쇼핑거리입니다. 디올과 루이비통을 소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즉 LVMH 또한 뉴욕 맨해튼 5번가의 부동산에 매입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또 그 주변에 있는 티파니 매장엔 5억 달러를 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약 20%에 달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명품 기업들은 왜 상업용 부동산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우선 이들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는 고객 서비스도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 명품 브랜드로선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보이는 것보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의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품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도 엄청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명품 업계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해외여행을 비롯한 각종 여가 생활을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값비싼 핸드백 등을 구매하는 보복 소비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명품 기업들 가운데 특히 LVMH의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띕니다. LVMH는 전 세계 부동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파리 샹젤리제 거리, 뉴욕 맨해튼의 5번가, LA의 로데오 거리 등 주요 명품 거리에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에 따르면 LVMH는 2007년부터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의 부동산을 인수하는 데 약 5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LVMH는 자사 명품 브랜드 매장 인근에 부동산을 함께 개발해 전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차라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게 낫다는 공감대도 내부에서 형성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파리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인수했는데 약 20억 유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 명품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선 디자인 디스트릭트를 조성했습니다. 나무의 위치, 입주 가능한 세입자의 요건, 예술작품의 종류와 배치 등까지 직접 구상을 했습니다. 면적만 해도 30에이커에 달합니다. 약 3만 6천 평에 해당합니다. LVMH 부동산 투자는 아르노 일가가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회사 L 캐터튼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LVMH를 일으킨 아르노 집안의 DNA에 이미 부동산 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아버지는 원래 건설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29살이 되던 해인 1978년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그는 회사의 건설 부문을 매각한 뒤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콘도 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프랑스에서 사회당으로 정권이 바뀌자 아르노 회장은 미국으로 떠나 부동산 투자로 사업을 키웁니다. 다시 3년 뒤 아르노 회장에게 디올의 모기업이었던 부사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1984년 프랑스로 귀국하자마자 부삭을 인수했고 이를 기점으로 명품 업계에 진출합니다. 이후 그만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특히 아르노 회장이 디올을 인수하게 된 에피소드는
명품 업계에서도 유명합니다. 1984년 당시 미국 뉴욕에 머물던 아르노 회장은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에게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크리스천 디올이라고 답하자 아르노 회장은 명품 산업에 뛰어들 결심을 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디올 인수를 발판 삼아 LVMH 인수전에도 뛰어듭니다. 1989년 26억 달러의 LVMH를 인수했고 이후 겐조, 지방시, 겔랑, 밴디, 태그호이어, 불가리 등을 속속 인수해 현재 70여 개 패션 및 주류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명품 제국을 일구게 됐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약 2110억 달러로 전 세계의 억만장자 중에서도 지난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5자녀 중 누가 승계를 하게 될지는 세계 투자자 및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친구였던 미디어 재벌 장-루이크 라가르데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준비 안 된 후계자가 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보고 승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아르노 회장의 셋째 아들인 알렉산드르와 넷째 아들 프레드릭까지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그룹 승계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5자녀 중 막내 아들 장을 제외한 4명의 자녀가 이사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막내도 조만간 이사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자녀의 상속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르노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90분 동안 점심을 먹는데 이 자리에서 태블릿 PC로 준비한 토론 주제를 소리내어 읽은 뒤 5자녀에게 돌아가며 의견을 묻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주제는 주로 경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프랑스 샴페인 포도밭부터 이탈리아의 핸드백 제조 공방에 이르기까지 LVMH의 무수한 브랜드 중 하나에 변화가 줄 때가 됐는지,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임원을 자녀의 멘토로 둔 점도 눈에 띕니다. 아르노 회장은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 디올을 이끌었던 시드니 톨레다노 등의 참모와 함께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장녀이자 지난해 크리스찬 디올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델핀 아르노는 톨레다노 밑에서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럭셔리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지금의 LVMH를 일궜습니다. 명품 트렌드를 읽는 능력과 기업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 등을 모두 섭렵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경쟁 기업들이 그를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LVMH를 비롯한 명품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